반가. 안녕하세요. 방문각 제8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에 개업공개사가 3호를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디귿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라는 말, 명문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외에 등록증,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면 처리기간 즉시라는 말은 있습니다. 리얼에 요양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3개월이 경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3월 초과 무단 휴업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미음만 틀렸네요. 휴폐업 신고 3월 초과 무단 휴업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고요. 자, 다음은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시험에 손해배상 책임이 보통 2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기억에 보니까 대토건이 아니고 대토건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공제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토건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토건 알선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제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미연에 개업공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암보험 가입하려면 암 걸리면 가입 못하죠. 사망하고 없는데 사망보험 가입 못하고요. 화재 발생하고 나서 화재보험 가입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설명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리얼에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라 말은 즉 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소위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이 안 되니까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리얼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개업공개사 등이 계약금을 떼먹고 도망가면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야 된다. 보험회사나 또는 공제조합이 되겠죠.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개가 옳은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1번은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가 아니라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은. 2번은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최소 책임보험이죠. 책임보험.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죠.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계약금 등을 공제사업자 명의로 신탁업자에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은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발부받아 신탁업자에게 교부하면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신탁업자가 X네요. 예치기관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합니다. 명의가 공제사업자 명의로 신탁업자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공제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예치기관에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4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우리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을 하죠. 5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인장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중계약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단체 구성 이거 왕따 시키는 거 금지행위니까 자격정지 맞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디귿은 이게 징역형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따라서 자격 정지 사유는 4가지가 되겠네요. 암기해야 됩니다. 행정처분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유 등이.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5번에 틀린 것인데 답 3번입니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가 아니죠.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33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죠. 이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옳은 것. 자, 기억을 보면은 전부 무효다. 이게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초과해서 보수를 받으면 전부 약정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제3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에 해당된다.
안 됩니다. 분양대행수수료, 소위 MGM 또는 요즘 현업에서 R이라고 하죠. 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아니고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개업공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예, 공동중개하는 거 금지행위 아니죠. 공동중개를 못하게 하는 게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이 맞네요. 리얼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구든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미음, 아파트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제5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볼 수 있습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사물인데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청약통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양 관련 정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금지 행위에 대해서 옳은 것이 리얼 하나만 옳은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결격사유. 결격사유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와 법 제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기억지문을 보겠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 2년만 지나면 됩니다. 유예기간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최대 6개월이니까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반행위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2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예, 폐업기간만큼을 빼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얼 두 개가 맞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미음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이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벌금 받고 3년만 지나면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게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요거는 결격사유거든요.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게 벌금 받았으니까 벌금 받은 날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결격사유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인터넷 표시광고, 성명소연 등 이렇게 우리 암기를 했죠. 인터넷 표시광고는 성명소연 등이고요.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걸 명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는데 해당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소속공개사 성명이네요.
보조원 성명은 명시하면 안 되는데 소속공개사 성명은 명시해도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 해석상 개업공개사 성명을 명시하고 추가로 소속공개사 성명을 명시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소면 종가형 5가지, 건축물인 경우 총사반, 개개, 입주관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또 인터넷 표시 광고가 아니고 그냥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이라고 했죠.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5개만 적으면 됩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인데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시공시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국고에서 전액이 아니라 50%, 100분 50만 최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못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분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기역,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임의적 취소고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네요.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됐으면 결격사유니까 취소를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이므로 취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 훼손하면 업무정지 사유고요. 미험에 등록증 양도되어 하면 등록 취소 사유네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3개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미음 3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인데요. 21번 문제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